묘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건 조금 상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뭐 YTN이나 아니면 서울신문이나 아시아경제나 한겨레나 이런 의사협회의 간부들이 경찰과 신경전,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딴 수사관 기피, 전공의 사직 공모 수사 받는 의협 간부들과 경찰 신경전,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뭐 이런 이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이 수사관을 기피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봤더니 이 내용은 뭐 보건복지부가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후에 경찰이 이들은 출석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라는 사람이 18일 오전 3번째 경찰 출석 조사에서 출석 조사에 앞서서 지난번 2차 조사 때 강압 수사가 있었다. 지난번 2차 조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7, 80년대 공안 정국의 수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 경찰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꿰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2차 조사에 자신의 수사를 맡은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팩트는 이거입니다. 이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강압 수사가 뭐냐라고 이제 수사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 물론 이거를 뭐 명령적으로 하진 않았겠죠. 야, 주머니 손 빼, 껌 뱉어. 설마 요즘 그 수사관들 이렇게 하지 않.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경찰 수사라든가 뭐 경찰대 애들이라든가 뭐 여러 자칭 20년 넘게 수사했던 팀장 애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제가 비판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걸 하지만은 실제로 조사받는 현장에서 변호사도 있는데 그렇게 명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박 위원장의 말이 이거예요. 감기 몸살 기운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온을 유지하고 목 상태 완화해줄 요량으로 껌과 따뜻한 물을 수시로 복용하던 중이었는데 근데 주머니 손을 빼고 그 껌을 뱉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 수사관이 교체되지 않는다면은 조사 거부, 국가인권위 제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물론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시면은 경찰 쪽은 의협 쪽이 과도한 주장이다 라고 했고 서울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거 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기피 신청 위원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라고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이거 무리한 수사라는 걸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조사를 받는데 껌을 씹는 것은 실제로는 이게 경찰의 수사 행위도 국가의 권력을 국가의 위임을 받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이거 자체는 공적 행위로서 성실하고 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하는 사람도 경칭을 쓰고 조사받는 사람은 경칭 안 쓸 수 있지만 그분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면택이든 아니면 박명하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강압수사다. 그러니까 내가 목이 아파서 껌을 그 조사받는데 껌 씹고 있었는데, 에? 껌 씹고 있었는데 이걸 껌 뱉으라고 했다고 이게 강압수사다. 뭐 이런 이 강압적인 언행이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경찰 수사란 이런 데 비판을 하고 경찰이 여러 가지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면 공적인 행위, 수사받는 행위도 공적인 행위에 조서를 쓰는 행위, 공적을 받는데 아무리 자기가 목이 아프다 하더라도 어떻게 껌을 씹습니까? 네? 이게 물론 아니 다른 나라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한 얘기냐? 아니 그러면 목이 지금 아프시면은 껌을 좀 뱉으시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껌을 씹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껌을 씹는 행위로 해서 찔꺽찔꺽 하는데 그러면 답하는 게 말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발음이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의사들이 너무 기싸움 아니면 뭐 제가 솔직히 했으면 건방지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건방지다 한듯 못하죠. 공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트집 잡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럼 그래도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감기 몸살 얘기하고 여기 따뜻한 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행위가 손을 빼는 행위와 이게 체온 조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러면 조사실이 춥다는 얘기예요? 아니 춥지 않습니다. 설마 이 조사하는데 그 냉골에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히터도 틀고 따뜻하게 하죠. 그러면 지가 조사받는 의사 방명하든 임명되든 지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껌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이게 조사받는 자세가 맞습니까? 예? 아무리 자기가 여기 조사받으러 온 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경찰의 행위도 공적 행위고 조사받는 것도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의사들 말해 전공이 그러니까 사실도 이게 이제 국민의 어떤 건강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단체 행동이라 이런 걸 통해서 명분이라는 것도 중요한 어떤 행위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고 시비를 건다. 이건 사실 저는 용납 못 하겠어요. 물론 제가 용납 못 한다고 해서 안 되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의사들의 이건 조사받는 행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보타지 행위 같은 거예요. 물론 피고소인 입장에서 사보타지 할 수 있죠. 불성실한 것 자체도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수사관을 껌 씹는 거를 조사 중에는 껌을 뱉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를 강압수사라고 하고 손 넣고 있는 거를 손 좀 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강압수사라고 하고 이게 모욕적인 언행이 맞습니까? 아니 조사를 받을 자세가 일단은 뭔가 사보타지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명확하게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세요. 네? 저는 이 조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진술 거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껌을 씹든 손을 넣든 해야죠. 이거는 사실 경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일선 경찰에 있는 조사관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피고발인에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럼 빨리 끝내고 가고 서로 이렇게 좋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정부에서 압박용으로 의협 간부들을 골탕백인데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제가 보이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사협회를 대변하고, 본인의 행위가 지금의 의사 전체에 대한 어떤 행위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볼 때 너무 뭐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거만하다. 아니면 뭔가 너무 특권의식에 빠진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요, 조사받을 때요, 물론 이렇게 또 긴장해서 뭐 경찰 앞에서 바짝 이게 아니라, 경찰 앞에, 아니, 그래도 이 공적 행위하는 사람 하고, 껌 씹을 때도 빼고, 조사받은 다음에 가서 합니다. 이런 불성실한 조사 받는 행위 아닙니까? 아니, 불성실한 조사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진술거부권 권한 행사하세요. 법적 권리 행사하시면 되는 거지. 변호사 다 대동하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물론 경찰의 어떤 이 출석 조서 요구가 좀 빈번해 갖고 마음에 안 든다, 날 골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사를 거부하시면 되죠. 아니면 일정 조조를 내가 좀 목이 아프니까 좀 뒤로 밀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나한테 내가 목이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진술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왜 애꿎은 그 수사관을 골탕 먹이려고 기피 신청하고. 그리고 경찰의 대응도 조금 잘못됐다. 애냐. 그러면은 기피 신청 관련돼 받아들였으면 무슨 내용 때문에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위원회가 이렇게 이런 회의를 이렇게 해갖고 이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공개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물론 이런 어떤 기피 신청에 대한 거를 공개하든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거 공개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건 너무 뭐라고 하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사협회 이런 간부들의 이런 일종의 떼쓰기나 아니면 트집 잡기는, 이건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 지금 나온 내용 중에 다른 건 하나. 전자발찌를 차고 활보한다. 조두순이 이제 명령 위반하고 거주지를 40분 이탈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신문사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도 이제 제가 아주 좀 적나라하게 법무부나 이런 애들을 비판을 하니까 제 인터뷰 내용은 싹 빠지고 노멀하게 해주는 무슨 경찰 무슨 학과의 무슨 교수의 저기만 한 것 같아요. 전자발찌 차고 활보, 채우기만 하고 관리는 쩔쩔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사실 지금 전자감족제도가 시행한 이후에 이 전자발찌를 채우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강도범죄까지 넓어졌고, 2020년 8월부터는 성폭력, 살인, 유괴, 강도 외에 특정 사범에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돼갖고, 전자 적용 대상 범죄 범위 확대가
급속도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검찰청 자료로 보면 2014년에 3,260명에서 쭉 늘어갔고 2021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재재작년이죠. 8,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전자발찌 훼손하고 뭐 전자발찌 준수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 그런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이 준수가 어겼을 때 그걸 확인하고 제지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죠. 이게 보호관찰이나 경찰의 보호관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면 법무부 니네들 뭐하냐, 흔히 말하는 연방보안관처럼 US 마샬처럼 연방보안관 같은 법무부의 실행 인력을 둬라. 법무부 놈들은 실제로는 실행 인력을 둘 생각도 없고 책임지기도 싫으니까 경찰한테 떠넘기고 아니면 경찰 보호관찰 인력을 늘릴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자발찌는 많이 채우는데 결국은 관리할 인력과 관리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론이 있으니까 전자발찌는 막 채워요. 근데 관리를 안 하니까 전자발찌 채워서 막 성범죄 저지르고 막 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겨도 뭐 그냥 어긴 뭐합니까? 벌금 내려면 벌금 냅니까 얘네들이? 참 그런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한인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태권도 사범 얘기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습니다. 시드니 한인 가족 일가족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죠. 49살의 태권도 사범인데 일곱 3명을 살해했는데 수업을 들으러는 7살짜리 아이하고 그 아이의 엄마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 3명을 다 아이와 아이 엄마는 태권도장 안쪽에서 그리고 아이 아빠는 집까지 쫓아가서 흉기로 살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태권도장이 실제로 자기가 떠들고 다니긴 그랬다는 거예요. 미스터 라이언이라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 호주 맥커리 대 석자 교수. 딱 보시면 아시겠죠? 다 거짓말입니다. 석자 교수 계약서는 위조 문서, 시드니 대학 박사과정도 위조, 국기원 인증 감사장은 진짜였지만 사실은 8단은 마스터예요. 보통은 이제 4단이면 사범이라고 하죠. 4단 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좀 그랬지만 4단 사범 많습니다. 올림픽 출전한 적도 없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리플리 증후군보다는 성범죄가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동 성범죄가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런 태권도 관장이나 아이들 대상 체육 관장 중에서 이런 폭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리플리보다는 이제 아동 성범죄 성적인 도착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긴 그렇게 못 본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참.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죠. 살인 사건은 수사를 했지만 걔가 어떻게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제대로 밝혀질 바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실화탐사대인가 어디서 20대 중반, 초중반쯤에 나오는 남자애가 어느 그 태권도장의 남자애를 성적으로 겉모습은 추행이지만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삽입 유형은 아닌데, 근데 걔가 실제로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데 사실은 청소년기에도 그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과거의 기록을 볼 수가 없고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단건으로. 그러니까 뭐 부모 피해자랑 합의하고 뭐 대충 처벌받고 또 어디 가서 또 비슷한 짓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실제로는 결국은 이런 성범죄를 하다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국내에는 못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또 거기서 성범죄 하다가 걸리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격해서 죽이는, 이런 패턴, 이런 패턴들을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범죄가 갑자기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추적해야죠. 그렇죠? 자,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한테 접근을 했어요. 30대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한테. 그래서 보통 이러잖아요. 저기 아저씨가 핸드폰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가는데 전화 한 통하게 전화 좀 이렇게 빌려줄래? 라고 하면 아이들이 참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죠. 무섭기도 하고 전화. 근데 그 번호로 자기 번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전화는 안 하고 자기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번호가 찍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번호로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거기다 카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걸로 친구 할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다행히 이 여자아이는 그 사실을 부모한테 알렸고, 이 부모가 실제로 성범죄자 이 알림이를 확인해 보니까 딱 걔더라.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두순 사건에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전자발찌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자가 이제 저한테 묻기를 전자발찌 관리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동 성범죄자가 밤에 활동할까요? 낮에 활동할까요? 딱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한테들한테는 밤에 야간 출입 금지, 야간 통행 금지 이걸 설정해 놨네? 낮에는 도로 다녀도 돼.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밤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들은 밤에는 도로 다닐 이유가 없어요. 낮에 도로 다니면 성범죄를 하는 거죠. 아동 성범죄를. 그러면 이런 아동 성범죄자들은 언제 출입 금지를 걸어야 돼요? 낮 시간대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딱 3시예요. 아이들 딱 초등학교 고학년 올 때예요. 그때 걸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참 법무부 보호관찰관이나 이런 애들한테 참 답답한 거는 그 범죄자의 범죄 성향에 맞게끔 출입금이라든가 외출금 이런 거 걸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한테 야간 외출금지를 걸어버렸네. 이런 등신들을 야간은 의미가 없다니까. 아동 성범죄자들은 아이들이 등하교 할 시간에 애들을 따라서 놀이잖아요. 그럼 몇 시? 8시부터 9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2시부터 4시. 이렇게 통일금지 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지금 이 부분도 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고 출소를 했는데 신상 공개는 됐는데 전자발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이놈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아이가 하교 시간에 아이한테 접근해 갖고 했어요. 아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놈한테는 부착하지 않고 엉뚱한 시간대로 하고, 이런 엉터리, 이 허접스러운 그 성범죄자 출소 관리, 이거 누가 해야 되나요? 경찰이 우범죄 관리해야 되죠. 보호관찰관이 해야 되죠. 이게 다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그런데 법무부나 뭐 들어 쳐먹어야지 이런 말을 할 기운이 있죠. 전자발찌 채우거나 아니면 성범죄자 이알림에 올리면 뭐합니까? 뻔히 도로 다니면서 애들 공격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예? 너무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황당한가요?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요즘 또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저도 아침에 노영희 뉴스 인사에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꼭 조심하세요. 자,